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한국교회와 선교,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감리회 기도의 날을 마련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군인교회 예배가 재개됐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군선교사회는 이에 발맞춰 군선교회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그림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촉광 명화전이 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신천지 피해자들이 추가 고발 의사를 밝혔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 미디어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회 회복과 선교 회복,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도 운동은 한국감리교회가 자치 독립한 날을 앞두고 진행돼 감리회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첫날에는 각 연회 감독과 전국 지방회 감리사들이 참석해 기도회에 불을 지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한국감리교회가 미국 감리교로부터 자치 독립한 12월 2일을 앞두고 감리회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며 감리회 기도의 날을 시작했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기도회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를 주제로 교회 회복과 선교 회복,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리회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3일부터 8주 동안 매주 기도 제목 카드와 메시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전달하는 등 기도를 독려했습니다. 첫날에는 각 연회 감독과 전국 지방회 감리사들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서울 남연회 감독인 김정성 목사는 절망과 위기 속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좌절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가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답게 온 세상에 선포되는 역사. 교회 회복을 모색하며 목회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는 세대 통합 사역으로 RT바이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 간 통합 성장으로 한국교회 성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세대 통합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세대 통합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성화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감리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이번 기도운동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 어려운 시대에 영성과 기도를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도운동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돼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군인교회 예배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1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군선교사회는 우선 목회자들이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인도하는 군선교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군선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군인교회는 1,004곳, 현역 군목은 260여 명 수준입니다. 나머지 군인교회는 민간 목회자들이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대부분 예배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중단해야 했던 군인교회들이 18개월 만에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군선교사회는 국군 장병들이 다시 예배당에 올 수 있게 된 만큼 군선교를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회복돼 복음을 힘있게 전하자는 취지로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군선교사회 소속 목회자 30여 명과 한세대 영산신학대학원 동문회 소속 목회자 25명이 함께했습니다. 두 단체의 목회자들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세미나 강의에 앞서 오전과 오후 각 1시간씩 찬송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사명감을 갖고 각 부대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청년들을 죽기를 인도해서 한국교회가 청년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뜻깊은 총회와 전도 세미나가 세미나는 지역교회가 군선교사들의 영성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도와 치유 사역, 제자 양육을 통해 부흥하는 교회로 알려진 동탄 순복음교회는 세미나를 위해 교회 공간을 내어주고 먼 걸음을 한 목회자들에게 식비와 교통비를 후원하는 등 지원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 강의한 동탄 순복음교회 손문수 담임 목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게 된다며 말씀과 뜨거운 기도를 통해 군 선교사들이 먼저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그 한 사람이 들어오면 불이 붙은 성도가 들어오면 교회를 다 지역을 다 복음화시킵니다.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불을 붙여라. 성령이 불을 붙여라. 목사님은 불이 붙고 성교회에 불이 붙으면 군 전체가 불이 붙는다. 기아성 군선교사회는 세미나 이후 총회를 열고 군선교 활성화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현재 전국 기아성 소속 군목과 군선교사들은 50명 이하로 전국 군부대 규모에 비해 현재의 적은 수준이며 군부대에 군선교사를 새롭게 배치해야 하는 필요성에 참석자들은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단 내 사역자들에게 군선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군선교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일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앞을 볼 수 없어 더욱 큰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 관악구에선 시각장애인들이 명화를 직접 손으로 만지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촉광 명화전이 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절모에 검정색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가방을 든 남성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로 내려오는 각각의 남성들은 마치 검은 비가 내리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르네 마그리트 화가의 골콩들을 재현한 작품입니다. 특히 작품은 눈을 감고도 남성의 부드러운 코트와 거칠거칠한 지붕의 질감 등을 느끼며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기 미술기획전을 펼치고 있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코로나19로 문화생활에 제약이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림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시각장애인도 함께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시는 베리어 프리 전시 차원에서 모두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전시예요. 이 촉각 명화 전시를 통해서 다소 익숙하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전시 문화로 자리 잡도록 저희가 준비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마르크 샤갈과 호안 미로 등 세계적인 화가 4인의 촉각 작품들이 마련됐습니다. 만들어진 작품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져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다른 공간 한켠에 마련된 나도 촉각 명화 만들어보기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전시회를 관람한 시각장애인 관람객들은 평소 전시회를 관람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촉각을 통해 명화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80%가 저처럼 살짝 시력이 있거든요. 그 상태인 사람이 작품을 감상하기에 아주 적격인 것 같고요. 프로그램 속에서 같이 그려보고 체험해보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같이 해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된 후 미술관에 가면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라는 문구에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가 없어서 속상했는데 직접 설명도 듣고 만져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림이 제 눈에 그려지면서 너무나도 좋았고,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누구든지 예술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명화 전시를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매일 2차례 정기 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방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신 헌금 등 횡령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무죄 판결에 대해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로 크고 작은 종교 사기범들이 더 활개치면서 피해 가정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피어는 가정 파괴 조장, 헌금 갈취, 배임, 횡령 등 37년간의 종교 사기 집단의 범죄 행각에 대해 피해자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캠퍼스에 종합 미디어 센터가 건립됐습니다. 센터는 미디어 사역에 특화되어 있는 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감신대 종합관 내부에 올해 초 공사를 시작해 지난 10월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히 갑작스럽게 자녀를 잃은 한 후원자가 보험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센터 건립에 기부해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센터에는 실시간 스트리밍부터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3곳이 마련돼 있으며 앞으로 감신대 학생들의 실습과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30일 제13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권희연 사장을 재선임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교단 대표도 선임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는 이현식 목사, 구세군 대한본영회는 이충호 사관, 한국기독교장로회에는 이건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에는 박영호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한편 대한성소공회는 금년에 국내에 33만 부, 해외에는 100개 나라에 141개 언어로 320만 부의 성서를 제작해 전달하며 성서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진출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교회들의 연합체인 안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25일 신안산대학교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교계 65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신임회장에는 상임 부회장인 안산 구로문교회 안요한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안 신임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회장 직무를 잘 감당해 안산의 모든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10살 미만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44명이 추가됐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6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도 661명으로 이틀 만에 다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자 당초 다음 달 중순 추진하기로 했던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는 등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유전자 증폭 PCR 검사법을 한 달 내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사용 중인 PCR 검사법으로 진단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양성 진단 뒤 해당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인지 여부는 전장 유전체 분석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국방부가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미 국방부가 사전에 통보를 해온 바 있다며 그동안 한미 국방당국 간의 소통을 지속해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현행 2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에 당장 주된 병력 배치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차량용 요소 3,000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해당 요소는 29일 산둥성 룽커우항을 떠나 오는 1일 울산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발한 물량은 지난 23일 울산항에 도착한 300톤과 함께 중국에서 이미 계약해 들여오기로 한 요소 18,700톤 가운데 일부입니다. 대사관 측은 이번 물량 외에도 추가적으로 수천 수백 톤 규모에 대한 수출 전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지난 28일 나리타 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남성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입국 단계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역당국은 국립감염증연구소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남성을 나미비아 국적의 남성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백신 업체들이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기존 백신의 효과를 살피면서 오미크론 맞춤형 백신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업체들은 기존 백신의 보호 효과에 대한 실험에 착수했으며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몇 달 내로 오미크론에 대응할 백신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 업체들이 기존에도 새로운 변이가 나올 경우 그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고안 작업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특색을 고려할 때 이번엔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의 대표단이 유럽연합 측과 회담을 재개하고 아프간의 경제난과 관련한 인도주의적 위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탈레반 대표단은 카타르 도하에서 EU 대표단과 이틀간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탈레반 측 대변인은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간의 정치 상황을 비롯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관해 양국이 이야기를 나눴고 EU 측에서는 아프간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해 양국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EU에 이어 미국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부인 출신의 시오마라 카스트로가 온두라스 첫 여성 대통령으로 대통령궁 귀환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자유재건당 후보 카스트로는 현지 시간 28일 치러진 대선 개표가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여당 국민당 후보 나스리 아스푸라 테구시갈파 시장에 2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카스트로는 지난 2009년 쿠데타로 축출된 마누엘 셀라야 전 온두라스 대통령의 부인으로 2006년 대통령궁 입성 후 퍼스트 레이디로서 사회개발과 아동, 여성 분야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내일은 전날과 비교해 아침 기온이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강풍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집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6도, 대전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부산 8도, 제주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시된 모든 작품 옆에는 만지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 쓰여 있습니다.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시각장애인을 위한 만질 수 있는 작품처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작품의 가치가 잘 전달되는 전시가 우리 사회에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